박사. 루시 발렌타인. 내 말 들리나? 루시 발렌타인. 내 말 들리나? 연구실인가 보네요. 루시? 그래, 너의 이름은 루시 발렌타인이야. 그게 네 이름이야. 루시 발렌타인. 당신은? 나를 알아보겠는가? 루시의 고개가 느긋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그런가? 가볍게 이름을 내뱉었다. 난 류원 박사다. 그리고 여기는 K 로보틱스 연구실 아니야. 류원 박사. 그래, 류원 박사다. 널 만든 장본인이지. 나를 만든 사람. 그래, 내가 널 만들었어. 사람. 류원 박사. 류원 박사님. 그래, 류원이다. 그게 내 이름이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 류원, 그게 내 이름이야. 소개가 많이 늦어져 버렸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기억해 두도록 해. 기억했습니다. 류원 박사님. 주인님! 주인님!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 주인님! 뭔가가 내 몸을 흔들고 있다. 주인님, 일어나세요.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 무거운 눈꺼풀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다. 가까스로 눈을 뜬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죠? 바로 눈앞에 루시의 동그란 얼굴이 큼직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침대에서 떨어진 뒤 휘둥그런 눈으로 위를 올려다본다. 이제 아침이랍니다. 좋은 꿈 꾸셨나요? 그 말에 대꾸하기 전에 고개를 돌려 시계를 바라본다.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크게 하품을 한 번 했다. 이른 아침이잖아. 왜 이렇게 일찍 깨웠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코를 킁킁거려본다. 어디선가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났다. 식욕을 돋구는 고소한 찌개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다. 옆집에서 아침밥이라도 만들고 있나 보군 하고 생각하는 순간 루시가 입을 아침 연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었기에 조금 놀랐다. 아침 식사 준비?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한식 메뉴를 준비해봤어요. 다만 입에 맞으실지는 모르겠네요. 아침 식사? 한식 메뉴? 그리움이 느껴지는 단어였다. 인스턴트 식품을 제외한 아침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특별히 싫어하시는 음식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 싫어하는 식재료는요? 그런 건 없어. 당근이랑 오이라고 대답하려다가 말을 삼킨다. 애들 같은 편식 취향은 남에게 말하기 싫은 콤플렉스였다. 그래, 지적으로 보이는 내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대신 확인차 다른 말을 꺼냈다. 그니까 네가 아침밥을 만들었다 이거야? 네, 루시가 실력을 발휘해봤어요.
앞으로 10여 분 후면 완성이 되니 이것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미리 준비해뒀는지 눈앞에 물 한 컵이 대령된다. 마침 갈증이 나던 참이었다. 컵을 잡자 그 안에 있는 물의 차가움이 피부를 통해 번진다. 순순히 받아 마시기에는 쑥스러움이 있었기에 컵을 입가에 가져가면서 짤막하게 불평을 내뱉어 보았다. 기왕이면 밥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끼워줬으면 좋았겠는데?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면 위와 장에 무리가 간답니다. 한 잔의 물로 장 활동을 재개시킨 이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편이 좋아요. 아, 원래 이렇게 바로 밥을 먹으면 그런가 보네요, 일어나서. 누가 기계 아니랄까봐 칼같이 철저하다. 목구멍을 적시며 시원하게 넘어가는 물맛을 느낀다. 오장육부가 활성화되며 속이 씻겨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았다. 누군가가 아침을 준비해준다는 사실. 이게 현실감 없는 붕 뜬 감각으로 다가왔다. 덕분에 민숭민숭한 기분이 된다. 루시는 곧 총총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해 걸어나갔다. 그 모습을 잠결에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10분 후. 이제서야 대강 잠에서 깨었다. 지혈압은 시동 걸리는 게 느려서 영 불편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냄새에 이끌려 방 밖으로 나갔다. 곧바로 식탁으로 향한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여진 식단을 보고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잠깐 감격에 잠기고야 만다. 모락모락 하얀 김을 뿜어내는 백미, 구수한 냄을 풍기며 자글자글 끓고 있는 찌개, 거품이 아름답게까지 느껴진다. 그리고 나물 위주의 자잘한 밑반찬과 살이 깔끔하게 발라져 있는 생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조잡한 도시락 세트랑은 비교하기가 미안해지는 수준이다. 놀라워하는 내 기분을 감지라도 한 듯이 루시가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는 장난기가 다분히 섞인 목소리를 내뱉는다. 에헴. 그 표정에 어쩐지 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유 없이 분하다. 한마디 틱 쏘아주고 싶어졌지만 그냥 참았다.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고서는 숟가락을 들었다. 맛이 어떠신가요? 아직 안 먹었어. 왜 이렇게 급하니? 좀 기다리도록 해. 자,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루시가 마찬가지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앙증맞은 포즈로 턱을 괴고는 먹으라고 재촉한다. 늦게 먹으면 음식이 사라지기라도 할 법한 모양새다. 직선으로 꽂히는 초롱초롱한 눈망울. 내색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큰 기대감을 담고 있다. 내 소감 한마디에 따라 이 눈동자의 행적이 갈릴 것이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한 숟가락 떠 먹어보았다. 맛있었다. 적당히 찰진 밥이 내 입맛에 꼭 맞다. 내친 김에 젓가락을 집어 반찬도 몇 가지 집어 먹어보았다. 전부 다 맛있었다. 자화자찬하던 요리 실력은 허언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럴 것이다. 녀석 안에는 전세계에서 긁어모은 최고급 레시피만이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 S급 조리 방법을 기본으로 자루잰 듯이 칼같이 요리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따라온다면 그럼 결과물이 맛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할 것은 없다. 그래도 어차피 기계다. 흔히들 말하는 어머니의 손맛 같은 미지의 영역까지 재현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내 경우 그 손맛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구별은 못하겠다만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소감을 기다리는 그녀를 보며 고민한다. 그 주위에는 자신감과 불안이 뒤섞인 오라가 반짝이고 있었다. 지금 10월 13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제 2시간 하고 오늘 방송은 시작한 지 이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는 자신감과 불안이 뒤섞인 오라가 반짝이고 있었다. 뭔가 말을 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었다.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단 속으로는 맛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제 약간 차도남의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먹을만은 하네. 어떻습니까? 아니면 맛없다고 할까? 차도남이면 그냥 먹을만은 하네?
츤데레면은 그냥 먹을만한 한 애가 낫지 않나요? 의외 맛없어는 그냥 나쁜 남자 스타일인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갑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갑시다 그러면. 웩! 맛없어. 이게 대체 무슨 맛이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본다. 반은 쑥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반은 루시를 놀려주기 위해서. 아, 시무룩해졌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 반찬도 그렇고 이거 원 전부 맛이 형편없네. 어째 보니 좀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 고작 이 정도로 내 앞에서 요리를 내놓다니 정말 용기가 가상하군. 주인님? 왜? 무슨 일이니? 내 냉철한 평가에 불만이라도 있어? 그렇게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셔도 설득력이 그리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로보트가 사람의 표정까지 읽고 있어요. 이런 표정 관리에 실패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도 어엿한 사내대장부, 남자에게 1구2원은 없다.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아갈 뿐. 네 착각이야. 진짜 맛 없었어. 내 말 못 믿는 거니? 로봇을 때리면 손이 아프죠. 딱딱하니까 때릴 수는 없어요. 참고로 말미의 어투는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못 믿니? 같은 뉘앙스로 말한 거다. 하지만 주인님, 그런 말을 하는 도중에도 젓가락은 전혀 멈추질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걸요. 루시의 착각인가요? 이쯤 되자 오기만이 남는다. 너 정말 의심이 많구나. 그럼 어디 네가 한번 먹어봐. 루시가요? 로봇은 먹질 못하잖아. 이거 억지 아닙니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루시에게 건네다가 멈칫한다. 로봇이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 배탈 나지는 않을까? 로봇은 배탈도 아예 나지는 않겠죠? 기계 안에 음식물이 끼어서 멈추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돈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 수리비로 얼마나 깨질지도 알 수가 없다. 덤으로 수리비를 명목으로 그 주인장한테 아예 뺏겨버릴지도 모른다. 그럼 조금만... 아, 즐겨찾기 추천 감사합니다. 어라, 먹을 수 있는 듯하다. 오물오물 작은 입을 움직이는 루시. 살짝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떠니? 설마 고장은 안 나겠지? 긴장한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한 컵 들이켰다. 주인님의 맛이 나요. 대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인님의 맛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지? 머금고 있던 물을 광석으로 뱉어냈다. 루시는 0.1초의 지체도 없이 반사적으로 식탁을 닦아내기 시작한다. 어라? 기쁘지 않으셨나요? 간접 키스 후에 이런 말을 하면 기뻐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는데요. 도대체 간접 키스는 언제였죠? 간접 키스 한 적이 없는데? 잘 들어. 방금 발언으로 네 꼴똥 같은 검색 능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어. 앞으로 소스 얘기 다시는 꺼내지도 마. 아, 인터넷이 무섭다. 거기다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건 더욱 무섭다. 기술의 발전이다. 동시에 정보의 범람이 가져오는 피해도 여지없이 보여준다. 과거 사람들이 제한된 언론 매체 속에서 정보의 결핍으로 인해 곤란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터무니없는 정보량 속에서 티끌만큼의 진실을 찾아 허우적대는 형국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루시는 맛을 알 수 없답니다. 느닷없는 커밍아웃이었다.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겠지. 기계가 맛을 알면 그것도 문제다. 각 맛의 농도를 알려주는 미각 그래프는 훌륭한 황금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 맛있을 거랍니다. 자신의 요리에 자신이 있죠. 지금 황금 비율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 달리 반박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 맛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먹는데 열중하기로 했다. 그쵸, 인터넷에서 완벽한 황금 비율을 찾아서 요리해주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수북하게 쌓여있던 밥이 어느덧 바닥을 드러낼 때쯤 되자 공복이던 배가 적잖게 불러왔다.
시계를 흘끔 쳐다본다. 아직 학교 갈 시간은 되지 않았다. 포만감을 만끽하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렇게 잠시 앉아 있을 때였다. 루시가 비어지는 그릇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넌지시 물어보았다. 작은 동물을 어루만지는 듯이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저 실례지만 주인님, 어제부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저기 주저하고 있길래 재촉을 해봤다. 빨리 말해봐. 로봇을 싫어하는 것은 혹시 아버님의 영향인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제가 날아들어왔다. 아버지와의 나쁜 기억도 동시에 소생한다. 젓가락이 정지한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부자연스럽지 않게 다시 입으로 옮겼다. 당황하는 기색을 최대한 감추며 짧게 대답했다. 글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부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젓가락을 놓고 루시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18년에 걸쳐 쌓인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드는 로봇. 그것을 눈앞에 둔 채로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어쩌면 세뇌당했던 걸 수도 있어. 세뇌 당했다고 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왔으니 당연하지. 로봇은 나쁘다. 로봇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 로봇은 사회악이다.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라왔으니 어느새 로봇은 나쁘다고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야. 구 IT 시대, 그리고 로봇으로 대두되는 새 로봇 시대. 그 미묘한 틈새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살아가는 이상 로봇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로봇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만만치 않다. 머리 갈 것 없이 아버지가 대표적이다. 먼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랬듯이 실제로 대규모 실직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인건비보다 로봇 유지 비용이 싸게 먹힌다. 로봇은 불만을 품지도 않고 사람처럼 능률이 들쭉날쭉하지도 않다. 고통도 피로도 느끼지 않고 농땡이를 피지도 않는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쪽이 훨씬 편하기도 하다. 그런 반면 로봇 발전을 통해 가능할 거라 예상했던 새로운 가치 창출은 아직까지 더디기만 하다. 줄어든 일자리에 비해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터무니없이 적다. 로봇에 관련한 관리직이 다소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있다. 이게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아픔인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지는 잘 모른다. 아마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관적 러다이티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사회에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봇 발전을 눈 감아주는 것과는 별개로 로봇을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로봇에게 부여된 세상의 가치 역시 높지 않다. 머리에 피가 마르고 제대로 분별할 능력을 가졌을 때는 그게 이미 사실로 굳어버렸다. 뒤늦게 머리로 다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 어느 쪽이 내 원래 의지고 내 마음인지 알 수조차 없으니까. 로봇이 싫다는 정보가 절대 불변의 의지로 각인되어 있다는 거지. 세뇌의 무서움은 그것에 대해 반발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굴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겉으로 순종할지언정 속으로 대항하는 의지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세뇌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잠식해 나가는 게 가능하다. 이게 대표적인 그 다단계 아닙니까? 세뇌시키는 게? 의식하지 못하는 한 반항할 방법은 없다. 큰 계기가 없는 한 깨닫지조차 못한다. 설령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정면으로 반항하는 셈이 되니까. 자신이 살아온 흐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혹시 모르지, 원래라면 나도 로봇을 그리 싫어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제 와서 이런 것도 쓸데없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루시는
루시는 말이죠. 주인님과 아버님 두 분 모두 로봇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루시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사이좋게 잘해나가고 싶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 톤에 자동적으로 딱 한 비웃음이 섞인다. 네가 로봇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 반응을 봤잖아? 불가능한 얘기야. 내가 없을 때 몰래 버려지지는 않으면 다행일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로봇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게 한숨을 쉰다. 컴퓨터로 되어 있는 주제에 논리가 전혀 없다. 잘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당장 내다버리라는 소리를 듣고도 말이지. 넌 무슨 성인 군자라도 되는 거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도 돼? A가 B를 싫어한다면 B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싫어지기 마련이다. 적어도 대개 인간이라면 그렇다. 이 공식이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한다. 루시의 마음씨가 넓어서? 아니다. 감정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기 아버님도 때문이지. 분명 주인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랍니다. 루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아, 물론 루시하고도요. 나보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부분부터 이미 전제가 틀렸잖아? 아버님뿐만이 아니에요. 듣지 않고 있었다. 빌어먹을. 주인님도 리페어샵의 수리공 아저씨도 연구소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 뿐이랍니다. 주인님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는 것, 그게 루시의 사명이자 바램이에요. 로봇의 입에서 튀어나올 법한 얘기다. 그녀는 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만 같다. 냉소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너도 나랑 똑같아. 세뇌당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루시가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숙인다. 모르는 얘기가 나올 경우 이런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주인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간을 좋아할 것. 그렇게 내 메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짜여있다는 소리야. 그걸 근거로 행동하는 너는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인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넌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 네, 물론이에요. 사람을 도와주면 기쁘잖아. 네, 무척 기쁘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도운 이유, 성취감이나 기쁨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글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널 만든 사람이 내 안에 쑤셔넣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느끼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가요? 컨셉이 그거 아닙니까? 책 읽어주는 듯이 이제 게임을 하는 BJ? 그래, 내 의지와 상향은 네 것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건 네 의지가 아니야. 만든 녀석의 의향이지. 만든 녀석의 의도에 맞게 설정되고 넌 그에 맞춰 행동하고 있을 뿐이야. 넌 무대 위의 인형이야. 실라처럼 얇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흡사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몸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무대 밖에는 그 줄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지. 아, 이게 드라마 보이스인가요? 책 읽듯이 얘기하는 것이? 넌 그놈이 원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그대로 춤춰대는 인형일 뿐이야. 로봇의 동공이 작게 축소된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주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행동에 진실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프로그래머 돼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인형일 뿐이야. 전부 가짜란 소리지. 전부 의미가 없어. 알아듣겠니? 자신의 내적 표현을 구성하는 두뇌도, 감성도, 직관도, 자신의 외적 표현 수단이 몸체도, 행동도, 반응도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담긴 모든 것들은 가짜다. 모든 행위, 모든 감정이 전부 의미가 없다. 강조하듯이 반복했다.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건 아니에요, 주인님. 난데없는 강한 반박이었다. 예상 못했기에 조금 놀랐다. 뭐가 아니란 거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네 행동은 단지 인간 친화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을 뿐이라니까? 그건 네 의지가 아니야.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행동이고 네가 느끼는 감정 역시 만들어진 거라고. 전부 다 네 의도가 아니야. 상관없어요. 누구의 의도이든. 누구의 의향이든 루시가 누군가를 도우면 누군가는 기뻐해요. 누군가가 기뻐하면 루시도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루시는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은 필요로 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루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로보트가 오히려 성인군자 아닙니까? 이 정도 대우를 받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BGM이 되게 좋네요. 피아노 소리가. 그게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상황에 불과하더라도 행동 역시 루시의 의지가 아닌 타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루시에게 있어서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루시가 그때 받았던 감정, 도왔던 행위, 도움을 준 사실, 도움을 받은 누군가의 마음. 이 과정을 주인공 가짜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루시에게는 이것이 진짜고 또한 절대 의미가 없지도 않답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이쁘네요. 아, 이쁩니다. 루시 발렌타인. 아, 진짜 이쁜데? 되게 그림을 잘 그렸어.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음조린다. 마치 대중 앞에서 선언을 하듯이. 자신을 3인칭처럼 지칭하지도 않았다. 루시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해요. 사람들의 희망의 등불을 돌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도우는 것, 성취감을 느끼는 것. 자, 그러면은 캐릭터 음성을 좀 더 올릴게요. 이것이 루시의 삶의 목적이자 보람이랍니다. 루시가 느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기분. 이게 비록 타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은 거짓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건 분명 의도에 상관없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대꾸하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할 수 없었다. 이쁜 얼굴에 대고 대꾸를 할 수 없죠.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목에 뭔가가 걸린 듯이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히 그녀의 말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감명받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냥 이뻐서 그런 거지 뭐. 정말 미련퉁이 같다고 느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루시의 모습이 정말 어른스럽고 인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렷하게 자기 주장과 느낌을 말하는 그녀의 모습. 그 모습에서는 도저히 기계의 녹슨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기분이 되어 학교로 향했다. 마음속이 혼란스러웠다. 자, 10월 14일. 자, 학교 종소리죠. 엄청 오랜만에 듣는데?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요란하다. 교실은 금세 떠들썩해진다. 선생님이 나가기가 무섭게 기박사가 말을 걸어온다. 빵 사러 갈 거지? 나는 피자빵 15초만 데워. 그가 매점에 같이 가준다면서 자리에 일어섰다. 자기 도시락이 있는데도 기특한 녀석이다. 하지만 오늘은 매점에 갈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됐어. 됐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지? 빵 사러 안 갈 거야? 오늘은 안 살 거야. 다이어트라도 하는 중인가? 성장기에 굶으면 키가 안 클 텐데. 오늘은 사러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는 조용히 도시락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녀석이 놀랍다는 듯이 도시락을 내려다본다. 도시락 뚜껑을 개봉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보기 좋은 내용물이 공개된다. 반찬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아침에 먹었던 메뉴와 다르다는 점에서 꼼꼼함이 느껴진다.